채점 기준을 우리가 안 배웠, 거기서 딱 처음에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만 진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봐봐요. 그렇게 문제풀이만 진행을 하고, 진짜 애들이 그냥 6개월, 8개월 동안 다니거든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늘리지가 않거든요. 논술은 실, 방법 싸움이에요. 노력 싸움이 네.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회차 때 그렇게 다시 문제풀이만 7개월, 8개월 이제 다닌다고 해서 늘지가 않아요. 자, 뭔 소리예요? 제대로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1회차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보통 학생들이 그냥 1년 동안 다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회차부터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외울 때까지 시킨다고 했었어요. 자, 채점 기준 4가지 뭐였죠? 네. 명령, 조건, 공주, 개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독해력, 2번, 문증력, 응용력, 3번. 표현력, 창의력이요. 그렇죠. 저희 독해력을 볼 때 2가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죠? 공주, 개주. 그렇죠. 자, 논증력은? 문증력은 그 제시문을 가지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해력은 2가지가 뭐였죠? 여러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의 파악, 2번째. 그리고 각 제시문이 공통된 주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 그렇죠. 그래서 공주를 우리 어떤 표시하기로 했었어요? 공주를 표시. 동그라미 표시하기로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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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주는? 네. 세모 표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논증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시문을 가지고 주장의 논리적 구성. 제시문을 가지고 적절한 예나 인용을 통한 주장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 제시문 우리 중앙대 문제 풀 때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기준 제시문을 가지고 대상 제시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준 제시문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대상 제시문 가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해를 할 때도 가, 나, 다 순이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제시문에 나오는 것부터 순서대로. 기준 제시문부터 우리가 봤었죠. 네. 네. 남들이 만약에 봐봐요. 대상 제시문 먼저 봤으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네. 있겠어요?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왜 탈락하는지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단 기준 제시를 먼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였죠. 이해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제시문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현이 거 봐봐요. 네. 지금 중앙대 용기하면 문제 봐봐요. 중앙대 용기하면 네. 기본 제시문을 이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가 이제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준 제시문을 또 정리를 해주고 이러한 관점에서 추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얘는 추론문은 그냥 정리문처럼 요약을 해버리는 거죠. 다현이도 다시. 네. 자, 그래서 2번만 다시 푸는 건가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채점 기준에 맞는 우리 독해 연습을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자, 우리가 독해력 1회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표현력부터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표현력 파트로 자, 개념 노트 페이지 넘겨서 우리 표현력으로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표현력을 저희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남들은 전략 없이 눈으로 독해하고 독해개요와 글개요 둘 다 문제마다 변할 때
우리는 철저히 독해하면서 글을 씁니다. 이미 개요가 정해져 있고 교수 눈에 확연히 띄는 차별화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 어떤 대학이든 이대로 개요 작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독해 개요 동그라미 세모 있죠. 거기 앞뒤 살만 붙이면 되고 기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글 개요 짤 시간에 차라리 논리성과 독해 근거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외는 글 쓰는 거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그냥 단순히 단순히 그냥 강사들처럼 그냥 핵심으로 파악해라. 아니면 뭐 1문단 이렇게 써라. 이렇게 파악하면은 새로운 문제 나타날 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몰라요. 갈피를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표현력 기술을 아예 오늘부터 알려줄 거예요. 이대로 쓰면은 네, 확실히 막연함이 없어질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쓰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예요. 일단 미리 우리는 문제만 보고도 개요를 다 작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문제만 보고도 개요를 작성을 하고, 즉,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독해를 하고요. 네, 보통 독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 글을 쓰고, 글 쓰기 전에 1문단에 뭐 써야지, 2문단에 뭐 써야지, 3문단에 뭐 네, 써야지, 이런 식으로 네, 작성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시간 낭비가 진짜 많이 커요. 네,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없고요. 그래서 1문단 이거를 우린 지워버릴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을 다 지워버리고 독해에 네, 핵심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네, 어떻게 되냐? 이거를 외울 거예요. 일단 우리의 표현력 개요인데요. 일단 이거 한번 네, 적고 다 적으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자, 주관식이 좋을까요? 미관식이 좋을까요? 주관식, 미관식 뭔지 혹시 알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논술은요, 인생에서 한 번쯤 꼭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편의 논술도 있고, 취업 논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거나 아니면 논문 쓰거나 대학교 과제 같은 경우 글쓰기의 기본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의 지식보다 논술의 지식이 훨씬 더 인생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자, 글을 쓸 때는요, 네, 항상 결론을 첫 번째로 써야 돼요.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의 그냥 규칙이에요. 네,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네, 주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네, 자 여기 글을 쓸 때 보면은 자 글은 세 가지의 양식이 있어요. 자 뭐냐면 네, 결론 부분 즉 답을 첫 번째 머리 두 첫 번째 말하는 걸 주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중간에 네, 얘기를 하는 걸 중괄식 그다음에 네, 맨 밑에 밑에다 얘기를 하는 것을 미괄식이라고 해요. 자 네. 교수님들은 뭘 가장 좋아할까요? 교수님조차도 이 무발식을 쓰세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께서 만약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 이런 것들 나올 때 답을 어떻게 써줘야 돼요? 뒤에서 줘야 돼요? 앞에서 줘야 돼요? 앞에? 앞에요. 네, 왜냐면 주관식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에 핵에 딱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왜냐면 빨리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보기 네, 때문에 핵에다가 답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네. 어.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교수님, 음, 네. 교수의 집중력이 급상승하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압축적인 답을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핵 쓰고 상수를 쓰는 건데, 자, 상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면과 의미인데, 보통 학생들이, 경쟁자 애들이 딱 직면까지만 써요. 즉, 재심은 내용까지만 써요. 자, 의미 부분 별표. 얘가 차별화 포인트예요. 왜 학생들이 합격을 하냐면, 남들이 안 쓰는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쓰는 것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쓰는 걸 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넣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 부분인데요. 보통 다 증명해서 끝날 때 우리는 의미 부분 얘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가점은 없는 거죠. 자, 일단 네. 증명 부분 어떻게 쓰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차별화 포인트, 아니, 경쟁자 증명 애들 부분, 거요. 증명 부분. 지금 최대한 짧게요. 핵심어 100%. 그 다음에 최대한 짧게. 음,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재심은 내용. 네. 재심은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핵에다가 만약에 내가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그 비판을 한 그러니까 제시문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비판이 네. 가능한 건지 제시문 내용을 여기다 증명 부분에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정말 네. 중요해요. 의미 부분 발표시라고 했었어요. 자, 의미 부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 비교. 요약일 때 일반화, 비교할 때는 이유, 사고력과 표현력, 논제어와 핵심 단어 적극적으로 쓰기. 핵심보다는 구체적이되 상술보다는 일반화. 그렇죠. 그래서 자, 얘는 네. 뭐예요? 차별화 포인트고 경쟁자 애들이 거의 안 쓴다라는 거죠. 네. 음. 자, 그래서 네. 저는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증명 부분에 제시문 내용을 썼죠. 네. 근데 이게 왜 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과 표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시문 내용이고 이게 사고력과 네. 표현력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논술 왜 뽑아요? 독해력과 사고력을 위해서 뽑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제시문의 내용이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력과 독해력이 있어야 얻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논술은요, 수능 국어와 같아요. 그래서 수능 국어는 독해력이고요. 논술은 뭐예요? 독해력 플러스 논리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가 해결되는 동시에 논리력도 같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시험도 논술로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이 논술을 무조건 이걸 기르기 위해서 이 의미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습관을 들으셨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하면 무조건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도 꼭 체화시키면요 무조건 가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체화시키는 일만 남았어요. 보통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모자른지 이걸 모르거든요. 지금 네. 차라리 문제점을 알고 고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경쟁자들 다 거의 다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알면은 즉 보석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걸 그냥 잡으세요. 네. 알겠죠? 네. 그러면요, 자 어떻게 하라고 네. 했었어요? 핵 증명 의미로 쓰라고 했죠. 네.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여기 이를 활용하여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 문제에서 주황색 용기 문제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분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나의 용기의 변화는 오직 승부욕으로 인해 타인을 이김으로써 습득하는 혈기지용의 외향적
용기에서 도덕적 용기의 의리지용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봐봐요. 나의 변화를 먼저 딱 답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주관식이에요. 네, 이해돼요? 네, 그리고 자, 여기 네. 왼쪽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말을 더듬는 증세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격지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다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외향적 용기 나타내는 재심의 내용인 거죠. 이게 진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네, 다음 읽어볼게요. 도덕적 양심에 기대어 용기를 내고 해야 할 말, 즉 사과를 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의리지원 나타내는 재심의 내용인 거죠. 네, 이해돼요? 자, 의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승부욕을 통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외향적 용기의 태도에서 그래서 의미가 조금 어려운데, 아, 자, 의미는요, 봐봐요. 보통 네, 진명에서 끝나요. 근데 진명에서 끝나는 거랑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로 의미를 넣어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왜 외향적 용기인지를 의미 부분에 추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진명 부분까지는 재심 내용이지만 의미는 뭐예요? 우리 얘기인 거죠. 즉, 재심이 네. 없는 내용을 쓰는 거죠. 자,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의리지용의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향적 용기라고 해서 그래서 외향적 용기이다 라고 한 거고, 자, 화면 보세요. 자, 도덕적 네, 양심에 기대해요. 얘가 뭐랬어요? 아까 앞에서 스스로 도덕적 양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 이게 아까 의리지용이라고 네, 했으니까 그래서 네, 사과를 한 것이 그래서 의리지용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진명에서 끝나는 거랑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핵진명 의미로 하면요. 모든 네, 제시문들이 다 균형적으로 우리가 분리한 배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뭘 써야 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력 기술에 의거하면은 내가 핵 써야겠다, 진명 써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글자 수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핵, 진명, 의미의 각각의 그 역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리문이고요. 자, 이제 네, 추론문. 네. 추론문과 정리문의 차이는 뭐죠? 정리문은 요약하는 거, 그리고 비교하거나 분류하는 거였고, 추론문은 막 비판하거나 사례 들거나 뭔가 설명하거나 약간 누구 견해에 들어가고 이랬던 거. 잘했는데 정리문 같은 네, 경우는 그냥 네, 생으로 이제 제시문을 정리를 하는 거라면 이제 네, 추론문은 제시문에 네. 없는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네, 정리문 같은 경우는 기준 제시문, 대상 제시문이 없지만 추론문은 뭐예요?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제시문, 관점 하나가 있고 대상 제시문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추론문은 기준과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써볼게요. 추론문의 그렇게 개요예요. 표현이나 개요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준에 대해서 자, 추론문은 뭐예요? 기준과 대상이 있는 거니까 여기만 달라요. 자, 대상 핵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코너를 문두의 접속어로 쓴다. 자, 추론문은 어떤 게 중요해? 정리문과 달리? 자, 추론문 같은 경우는 기준과 대상이 연계가 된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네, 핵에다 쓴 것을 대상으로 봤을 때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네, 교수님은 유기적인 네.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별개로 써주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후자요. 그 추론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거 좋아하죠? 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어, 읽어볼까요? 조건어를 문두의 접속어로 쓴다. 그래서 조건어를 문제 접속으로 쓰라는 게 뭐예요? 조건어가 뭔데요? 이를 조건으로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이를 활용하여 나에 나타난 나의 용기의 변화는 여기 그렇죠. 승부욕으로 인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네,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표현을 개요 때 네, 조건어를 문제 접속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마찬가지 답을 먼저 때리고 자, 뒷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증명이요? 네, 여기 논증력이라는 거. 네. 논증력이라는 것 자체가 편향된 관점이다. 기준 재심은 도구 재심문을 바탕으로 그래서 핵심어 정리문과 해석을 다르게 추론문은 뭐예요? 이 대상 대칭 그 바탕으로.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준과 연기가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은 대상 대칭은 연계되는 것, 기준 대칭이 나와 있는 것들만 써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논증력이라는 것 자체가 편향된 관점이다. 기준 재심문을 바탕으로 핵심어 적극적 활용은 1. 상대 비교 요약일 땐 일반화 비교할 땐 이유 사고력과 표현력 문제어와 핵심 단어 적극적으로 쓰고 핵심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상술보다는 일반화 그렇죠. 어? 네.